안녕하세요. 오늘이 아니죠. 이제 사실 그 한날 한시에 지금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서 편집되는 족족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, 이 친구도 워낙 바쁘고 또 이제 뭐 지금 폭망한 남자 컨셉으로 이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좀 찍어보려고 하긴 하지만, 그렇죠. 그건 무리한 도전을 좀 해서, 네.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.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반면에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수입으로만 보면 뭐 그 매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. 그래서 그만큼 일도 많이 하는 거라 이제 할 얘기도 많겠죠. 그래서 오늘 데려온 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뭐 브랜드들, 우리 MD라고 부르는 어떤 창업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많으니까 저도 오늘 좀 들을 겸 이제 창업시장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체적인 요새 창업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? 이게 네. 창업시장은 늘 뜨거워요. 지금도 뜨겁고요. 이 코로나 기간 때도 항상 뜨거웠어요. 이게 되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, 요즘에 이게 창업시장 엄청 침체됐고 코로나 때 막 진짜 나라에서 막 지원비를 막 줄 정도로 막 다 망하고 너무 힘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코로나 기간에 창업을 더 많이 하셨어요. 왜 그렇죠? 어떻게 보면 강제 창업을 하세요. 이게 코로나 때 직장도 다 잃으시고 너무 다들 이제 본업이 그렇구나. 잡이 없어진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여행 관련된 아니면 항공 관련된 뭐 이런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맞아. 잡이 없어졌는데, 뭐 돈을 안 벌어도 상관없으시면 모르겠는데 다들 뭐 가장이시고 한 달에 뭐 가정에 뭐 돈이 뭐 500만 원,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몇 달만 지나도 이게 구멍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다들 창업들을 선택지가 창업밖에 없어요. 그래서 창업들을 더 많이 하셨고, 사실 코로나 발생된 첫 해에 더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형태가 조금 바뀐 게 더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 흘렀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어떤 흐름이 놓여 있어요. 그러니까 브랜드들은 오히려 더 좋았겠네요. 대박. 그럼요. 대박. 사실 코로나 수혜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. 생각보다.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돼요? 뭐 메가커피나 아니면 컴포즈 아니면 뭐 더벤티 이런 저가 커피 이런 브랜드들은 코로나 때 1000개씩 생겼어요. 네. 생각해보면 저희가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통메가 해고, 뭐 역전 할머니 맥주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싸게 저렴하게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런 브랜드들. 그게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1200개씩 생긴 거예요. 그거 다 코로나 기간에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흐름을 말씀드려요. 창업시장은 늘 뜨겁다.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뭘 하냐, 요즘 같은 때 창업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나도 많이 하신다. 뭐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별개로 창업 열기는, 창업하고자 하는 희망의 열기는 굉장히 강하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.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.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아졌다. 뭐 이런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래서 소자본 창업이 대세가 됐다. 두 번째는 인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죠.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고, 그리고 심지어 인건비가 비싸져서 돈을 더 많이 줘도 인원 뽑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맞아요. 3명, 4명 편의점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너무 이게 사실 장사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. 인원 관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1인 창업, 그리고 심지어는 무인 창업 아이템들이 대세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인 창업 아이템이 대세예요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는 무인 창업은 없어요, 사실. 이게 다 무인 창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무인 창업이 아니거든요. 그 무인 밀키트 창업 이런 거 하잖아요. 담국. 뭐 그런 것도 뒷주방에서 일 엄청 해야 돼요. 뭐 6시간, 7시간씩 뒷주방에서 혼자서 막 이거 담고 소분하고 씻고 뭐 그거 다 처리하고 재고 처리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. 1인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. 1인 창업. 맞아요. 그래서 1인 그러니까 무인 창업은 없다. 근데 1인 창업은 있다. 그래서 1인 창업이 대세다. 그 1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흐름적으로는 시설업 창업을 많이 하세요. 시설업은 그렇죠.
진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. 사실 작은 커피 매장 한 개에도 인원 2.5명, 3명은 들어가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나 뭐 공유 오피스나 아니면 뭐 스크린 골프나 이런 어떤 시설 창업을 많이 하신다. 그게 인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가 가장 커요. 뭐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고, 이게 창업 준비하시면 보통 이런 루틴을 보통 보이세요. 그냥 내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 앞에 보이는 어떤 상가에 저기다가 빵집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, 아니면 저기다가 분식집 하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, 예를 들면 내가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, 씨 내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뭐가 없네. 그래서 저기 마트가 있으면 좋겠다. 저기다 김밥집 하면은 잘 팔리겠다. 이런 생각으로 알아보신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. 왜냐면 보이는 게 그게 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, 여기서 약간 시야가 있으시거나 경험치가 있으면 어떤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고,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에, 핫 플레이스에 가서 뭐 권리금이 있어도 거기에 도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일반적인 로드 상권이라고 하는 곳에 창업을 할 때가 그런 루틴으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. 그리고 로드 상권이라고 하면 이제 길가에 있는 거죠? 그냥 길에 있는 매장, 전체를 다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. 네, 맞아요. 그냥 일반 상가에. 그게 이제 로드 상권이에요. 그럼 로드에 반대되는 개념은 또 뭐가 있죠? 로드에 반대되는 게 특수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특수 상권은 특수상은 아마 다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백화점, 뭐 백화점에다 마트, 대형 마트, 현대롯데 신세계 백화점,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병원, 대학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. 삼성의료원, 신촌 세브란스 병원, 삼성의료원 뭐 이런데, 아산병원 이런 데 가면 다 있잖아요. 매장이. 음식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단 말이에요. 대학병원 장사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. 어마어마하죠. 그죠. 매출이 난리 나죠. 눈으로만 대충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거의 뭐 억대씩 넘어가죠. 그리고 요새 스타필드 뭐 이런 데도 매출 많이 나온 것 같은데. 특수상권이죠. 그게 신세계에서 하는 특수상권이죠. 그러니까 몰, 프리미엄 아울렛, 롯데몰, 뭐 스타필드, 뭐 대학교 안에 있는 매장들도 상당히 메리트 있으니까 코로나 때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역사, 뭐 관공서 이런 데가 특수상권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을 잡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데,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특수상권은 한정돼 있는 공간 안에,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한정돼 있는 공간 안에 어떠한 주체, 그게 운영사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어떠한 주체가 전체적인 관리를 맡으면서 그 한 곳에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특수상권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로드 상권은 공간이 한정이 없어요. 한 곳이 주류가 돼서 넘치면 그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. 근데 특수상권은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. 모든 기능이.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수상권은 아이템을 겹쳐서 넣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돈가스 매장이다. 그러면 돈가스 매장은 한 개에서 두 개, 요 선에서 끝나요. 근데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 매장이면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 있죠. 뭐 이런 거고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냥 동네 다니시다 보면 메인 거리에 가면 되게 큰 상가에 막 병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막 간판이 막 건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. 그럼 거기 가면 한 곳에 다 있는데 그것도 특수상권인가? 그런 게 아니에요. 이제 그런 데들은 각각 호마다 분양을 한 거죠.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돈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기 있는 어떤 분양주 분들은 월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특수상권은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전체적인 운영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아이템의 겹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뭔가 정리정돈돼서 이제 들어가서 판매되는 게 특수상권이죠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그러니까 장단점이 달라요. 그러니까,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자본 창업이 이제 주류가 됐다고 했잖아요. 근데,
생각보다 특수상권 쪽이 일반 로드 매장 오픈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적어요. 금액이 적게 들어요.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매장들. 레인지가 얼마나 돼요? 최대? 한 30% 정도는 싼 것 같아요. 30%?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어떤 샵을 해도 뭐 좀 심한 권리금이 데는 있나요? 그래서 권리금이 없어요. 권리금이 없다. 첫 번째. 장점이자 단점이네. 그쵸. 네. 이제 다 장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. 사실 백화점에 뭐 강남 신세계백화점에 누가 장사하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신세계에서 다 하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게 어떠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 관리자의 형태로 인해서 이제 그 창업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거를 아시고, 그러니까 로드 상권이 있고 특수 상권이라는 게 있다.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걸 한다. 뭐 사실 이렇게 사장이란 개념보다는 어떤 브랜드나 백화점의 중간 관리자다. 중간 관리자예요. 예. 중간 관리자이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소사장제. 맞아요. 옛날에 소사장제라고 많이 했어요. 소사장제예요. 근데 어쨌든 사장이에요. 그래서 그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,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간, 그 로드샵도 2년 하고 뭔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다 장단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범위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선택하시면 좋겠다.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이 예를 들면 관리업체 또는 브랜드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관리업체나 브랜드사가 이 소사장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드에서는 건물주와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렇죠. 어떤 형태는 잘 알아보시면 어떤 형태는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고 보호가 잘 될 텐데 안전하지 못하고 보호가 잘 안 되는 형태도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렇죠. 저도 이제 트렌드를 맨날 읽는 건 아니라 뭐 맞나요? 맞아요. 그렇겠죠? 네. 그것도 이제 상권에 따라 달라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상권의 종류에서도 그냥 로드샵처럼 그냥 내 명의로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전대 형태로 계약을 하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뭔가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다. 이제 그런 거죠. 전체적으로 뭐 여전히 창업 시장은 뜨겁고 엄청 뜨겁죠. 작은 창업 비용이 작거나 소자본, 소자본이거나 1인 창업 또는 그렇죠. 무인 창업이라고 키워드를 가진 데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. 그렇죠.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실제로 창업해서 이제 어쨌든 성공률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맞아요. 그 와중에도 꽤나 실패가 없는 그런 브랜드들의 카테고리가 있을까요? 이게 뭐 꼭 카테고리를 정해보자 그러면 아이템적으로요? 아니면 상권적으로? 아이템적으로나 상권적으로나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꿀팁이 있어야 되니까.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로드 매장이 한 뭐 60-70%가 이제 망한다라고 하면 이게 통계청 3년 안에 폐업률이 70%거든요. 그게 로드 매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특수상권은 한 40-5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40% 정도. 특수가 조금 더 특수가 좀 더 안전하다.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아이템이 이렇게 딱 겹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전하다.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. 아이템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좀 실패 확률이 덜한 카테고리가 뭐 있을까요?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요.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안전해요. 뭐가 있어? 커피숍? 아니요. 커피숍은 안전하지 않아요. 왜냐면 커피숍은 어떤 거에다가 정해서 줄 수가 없어요. 오만 데서 커피를 팔잖아요. 그래서 너무 이게 대중적인 특수 기준으로 특수 상권 기준으로 이제 혼자 확보할 수 있는 거. 맞아요. 그러는 거죠. 그게 특수 상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돈가스가 제일 잘 팔려. 비빔밥 같은 거예요. 비빔밥. 맞아. 그렇겠네. 돈가스, 분식, 뭐 이런 거, 돌솥 비빔밥, 뭐 이런 게 제일 안 망해요.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디 가도 그냥 늘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는 그것들. 맞아요. 옛날에 우리 철판볶음밥도 되게 잘 됐잖아. 안 망해요. 그러니까 저희 저거 했던 프로젝트 했던 것도 거기 막 맛집도 많고 뭐 엄청 특이한 아이템도 많고 이랬거든요. 근데
가장 기본적인 철판볶음밥은 아직도 하잖아요. 아직도 해요. 제일 많이 팔고 네. 뭐 어쨌든 아직도 해. 그걸로 벤츠 뽑고 아파트 사고 결혼도 하고 벤츠 사셨더라. 그리고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그걸 카피해서 만든 매장도 우리 백화점이 마트였나? 들어가 있던 것도 아무튼 잘 됐지. 깜짝 놀랐어.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거 그리고 그러네. 가장 눈에 안 띄는 거 어떠한 변화와 변수와 위기 속에서도 그냥 늘 있어야 되는 거. 스테디 샐러드. 네, 그게 가장 안전하다. 특수 창업이라면 스테디 네. 샐러드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로드에서 철판볶음밥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진짜 너무 힘들죠. 로드는 반대예요. 로드는 신선하고 핫하고 새롭고 뭔가 그걸 빨리 건립하고 나와야겠네. 그죠. 이게 2년 안에 이거를 뭔가 딱 할 수 있다. 저희가 이런 게 보니까 가장 핫하죠. 힙한 거를 로드에서 빨리 하고 그죠. 빨리 건립받고 나오는 게 답이에요. 네, 이거를 너무 오래 갖고 가기에는 좀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가맹을 해가지고는 아무튼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맞고 그렇죠. 심지어 가맹사 본사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잘 돼가지고 가맹사 본사가 됐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BBQ나 뭐 BHC처럼 이렇게 교촌처럼 쭉 가는 거가 되게 쉽지 않고 힘들죠. 대부분의 경우는 빨리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. 네.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길면 5년, 길면 5년, 짧으면 2, 3년. 네. 차라리 거기서 한번 딱 번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상권에 대한 종류가 이런 게 좀 더 있다 뭐라는 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. 네. 뭐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개중에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도전하실 수도 있고 그 중에 좀 안전한 건 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면 요런 게 트렌드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하시는 게 좋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